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실 원장입니다. 자, 3장. 자기입니다. 아니, 전기도 어려운데 왜 자석을 배웁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뒷부분으로 가는 거는 전기에 의한 자기작용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기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자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또 전기랑 매칭되는 거를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전기랑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서로 이제 매칭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기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기전력이라고 얘기했었죠. 기전력. 그쵸? 그 다음에 자석은요, 이걸 우리가 기자력이라고 합니다. 기전력이 이제 사실 전압, 볼트, 이거랑 똑같은 거죠. 다음에, 전기에서는 뭐가 흐릅니까? 전류가 흐른다고 했었죠. 그쵸? 근데 자석에서는 뭐가 흐를까요? 이거는 우리가 속이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기를 방해하는 거,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거를 우리가 전기 저항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자석에서는 이걸 우리가 자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전기가 가는 길을 전기 회로라고 한다면은 자석에서는요, 이거를 자기 회로. 그래서 이거를 절로라고 하면 이거는 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로가 길다 그럼 뭐예요? 자기 회로, 길이가 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기에서 얼마나 잘 꼬셔내느냐, 두 전화 사이에 얼마나 힘을 잘 연결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했었죠. 이건 뭘까요? 이거는 투자율이 되는 겁니다. 전기에서는 전기력 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에서는요, 자기력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기 처음 배울 때 제가 물 숫자로 바꾸면 이해하기 쉽다라고 했는데, 자석도 여러분들이 이 자기력선 이거를 그냥 전자로만 바꾸면 전기력선, 그게 그 얘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물론 아주 세부한 게 미세한 걸로 갔을 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 기자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힘 F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 F. 자속은요, 이렇게 쓰고 이거 읽을 때 잡으세요.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이게 파이는 아니에요. 파이는 이제 이 3.14 원주율이고, 이거는 약간 발음을 약간 혀를 약간 더 굴려서 히읗 발음에 가깝게 파이 이렇게 합니다. 파이. 자속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웨버라고 합니다. 웨버. 자기 저항은 똑같습니다. R. 그 다음에 이거는 암페어 턴 퍼 웨버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기자력이라고 하는 게, 잘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 다 초등학교 때 다 해봤던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제 도체를 하나 놓고 거기다가 제가 전선을 감습니다. 코일을 감은 다음에 여기를 전류를 흘려줘요. I. 그리고 N회 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자력이 나와요. 왜냐면은 이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력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힘을, 자석의 세기를 내가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 권수를 많이 감는 겁니다. 한 번 감는 것보다 두 번 감으면 2배가 되는 거예요. 3배 감으면 3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흘리는 전류를 더 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력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결국은 I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권수를 많이 감고 전류를 많이 흘리는 거. 그러면은 이 권수는 뭡니까? 턴이고, 몇 턴이냐 단위가 T고, 이 전류는 암페어거든요. 그래서 암페어 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전기는, 전류는 I는 R분의 V였었죠. 그쵸? R분의 V. 그리고 R은 I분의 V죠. 그러면은 자기 저항은 어떻게 돼요? 자기 저항은 자속분의 기자력이니까 자속 웨버분의 기자력이어서 웨버분의 암페어 턴. 그러니까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된다. 자기 저항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기 저항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암페어 턴 퍼 웨버. 이거 이제 또 뭐 재밌게 외우는 방법 중에, 자기는 우비를 입으면은 아트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비옷. 자기는 우비를 입으면 아트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암기할 때 이제 쓰는 방법입니다. 자기는 우비를 입으면 아트다. 이런 얘기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72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석의 자기작용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일단 용어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어를 알아야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자기, 쇠를 끌어당기는 성질의 근원, 자석,
그런 물체를 가지고 자석이라고 하고요. 자극은 N극과 S극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하, 그 전하랑 이제 똑같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 자기력선이 미치는 공간, 자개,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력선이 미치는 공간은 우리가 전기장,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다음에 6번, 자기력선. 이거는 자석에서 만들어지는 선, 이걸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했죠. 여기가 만약에 N극, S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선들, 이거 다 자기력선이죠. 자기력선은 N에서 S극으로 하고, 자기력선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양쪽 끝이죠. 어느 부분이에요? 극 부분이죠, 극 부분. N극, S극, 끝부분이 가장 밀도가 높죠. 그러면은 72페이지 밑에 자기력선의 성질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질을 보게 되면 1번부터 6번까지 쭉 보게 되면은 이게 전기력선의 성질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자석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내용은 뭐냐면은 첫 번째, 자력선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죠. 두 번째, 자력선은 자신을 수축하려고 하면 같은 방향의 자력선끼리 서로 반발하려고 한다. 이건 맞고요. 3번에 이것도 똑같고, 4번 이것도 자력선의 밀도가 곧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 이것도 맞고요. 다음에 5번에 자력선은 서로 만나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어때요? 이것도 맞죠? 그쵸? 다음에 6번, 자극 m웨버에서 μ분의 m개의 자력선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μ분의 m개. 왜요? 전기력선은 어떻게 됐어요? 전기력선은 몇 개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전기력선은 입실론 분의 Q개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자력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μ분의 m개. 네. 이거는 Q, 쿨롱. 이거는 M 웨버입니다. 이건 전하고요. 이거는 자하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전하, 자하.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지우고 조금만 더 추가한다면은 전기에서는 전하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걸 Q 쿨롱이라고 하죠. 근데 자기에서는요 자하라고 하고 이거를 M 웨버라고 합니다. M 웨버. 그리고 전기에서는요 저 투자율이 저기 가우스 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N은 입실론 분의 Q 이렇게 되죠. 가우스 정리가. 근데 자기에서는요 가우스 정리가 N은 뮤 분의 M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자, 이거 조금 이따 더 얘기하고 다음에 73페이지에 자기 유도와 자성체 보죠. 자화된다라고 그래요. 마그네티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자화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드라이버 같은 거에다가 자석을 딱 갖다 놓게 되면은 이 드라이버도 자석이 됩니다. 아니면 클립 같은 거에다가 자석을 오랫동안 붙여놓게 되면은 이 클립이 자석이 되죠. 그걸 우리가 자화된다라고 합니다. 자석화됐다라고 얘기하죠. 자화된다. 그 다음에 자기유도. 자석도 가까이 붙지 않아도 자석 쇠를 끌어당길 수 있는 성질이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3번에 자성체. 그렇게 해서 자화된 물체를 자성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립, 이런 아까 드라이버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다 자성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강자성체, 반자성체, 상자성체가 나왔죠. 강자성체다 보시죠. 니코, 철망, 요거 이제 기억하십시오. 니코, 철망, Fe가 뭡니까? 철이죠. Ni가 니켈, CO가 코발트, Mn이 망간이죠. 반자성체는 강자성체랑 반대극성으로 되는 거고요. 상자성체는 잘 안 되는 거. 적은 거. 자성체가 돼도 작은 거.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중요한 얘기 있어요. 하나의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석은 만약에 NS극인데 이거를 쪼개도 어떻게 됩니까? 또 NS로 또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한 개의 극성으로만은 만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석 안에 있는 전자의 스핀 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가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자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한쪽과 한쪽, 반대쪽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석 아무리 쪼개도 한쪽 극성으로만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주 내용이죠. 자, 74페이지에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랑 똑같은데 자석도 서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게 N극과 S극이다. 서로 같은 것끼리 다른 것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만약에 N극 혹은 S극 서로 같은 것끼리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서로 동종 간에는 반발력이 작용하고 이종 간 서로 다른 종류끼리는 어때요? 흡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때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거를 M 웨버라고, M1 웨버라고 하고, 이쪽을 마그네트 2 M2 웨버라고 하고, 둘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R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작용하는 힘 F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힘 F는 4파이 뭐라고요? 유전율일 때, 그러니까 전하일 때 유전율을 썼었죠. 근데 자일 때는요, 뮤분의 1, 투자율을 씁니다.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둘 사이를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뮤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투자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위는 헨리 퍼 메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유도 능력이 뛰어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도 또, 전하랑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고, 다음에, 두 자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게 되는 거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이렇게 됩니다. 4파이 입실론 분의 1, 그리고 R 제곱분의 Q1, Q2. 그쵸? 두 자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래요. F는 4파이 뮤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자, 그리고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데, 이거 유전율을 만약에, 자,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두 자하 사이에 작용하는 거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진공의 투자율에다가 비투자율을 곱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은 진공의 유전율이 얼마냐?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었고, 다음에 두 자하 사이에 작용하는 투자율, 진공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당연히 단위는 FM, 페러드 퍼 메타가 되고, 이거 휴먼에 투자한다고 했었죠. HM, 헨리 퍼 메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진공일 때를 집어넣게 되면은, 진공일 때는 힘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그리고 R 제곱분의 Q1, Q2가 됐었고요. 자, 두 자일 때 힘 F는 이렇게 됩니다.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 제곱분의 어떻게 돼요? M1, M2가 되는 겁니다. 자, 비슷하죠? 비슷한데, 거의 똑같아요. 근데 숫자만 조금 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상수만 조금 다르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74페이지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74페이지 식이 딱 이걸로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74페이지에 있는 식이 이걸로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전기장의 세기라고 있었어요. 아까 기억나세요? 전기장의 세기라고 해서 두 개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이때 힘 F는 전기장의 세기 2는 이렇게 계산했죠. 9 곱하기 10의 9승 그리고 R 제곱분의 어떻게 돼요? Q 이렇게 계산했었죠. 그쵸? 근데 자하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때 힘, 이거는 H라고 합니다. 자기장의 세기. H는 6.33 곱하기 10의 4승에다가 R 제곱분의 어떻게 돼요? M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때요? 서로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서로 거의 같아요. 그때 이 자석이 받는 힘 F는 MH다.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하자. 이건 F는 Q이고요. 이건 F는 MH입니다. 자, 식 75페이지에 식 3-7 있죠. 3-7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어떤 자기장의 세기가 가는 공간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N극의 자석이 있고 이쪽에 S극의 자석이 있어서 N에서 S극으로 자석의 힘이 이동한다고 한번 해보죠. 이 자기장의 세기가 H라고 해보겠습니다. H 암페어 턴 퍼 메타. 그러면은 이때 만약에 제가 요 사이에다가 어떤 M 웨버의 자극을 놓게 되면은 이때 작용하는 힘 F가 얼마냐? 이런 문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때 힘 F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M, H. 그러니까 이 자극의 세기 곱하기 자기장의 세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걸리는 힘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75페이지식 3-7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기장의 세기. 문제 아주 좋은 문제 많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기장의 세기라고 돼 있어가지고, 아까 이제 여기서 나왔던 거 나왔죠. 그쵸? 자기장의 세기. 똑같이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가우스 정리에서 나왔던 거. 자,
이 앞에 보시게 되면은 두 전하 사이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n은 입실론 분의 q에 해당하고, 자, 두 자하 사이에서 n은 mu 분의 q에 해당한다. 만약에 이게 진공이라면은 여기도 제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진공 상태라고 하면요. 그게 3-8 뭐고 관련 있고. 다음에 76페이지 4번 자속과 자속 밀도죠. 자속 밀도 보죠. 자속 밀도라고 하는 거는 자속이 얼마나 밀도가 높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속 밀도를 영어로 우리가 이제 기호로 B라고 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단위는요, 웨버 퍼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면적당 자속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밀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속 밀도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웨버, M을 뭘로 나누는 겁니까? M이 아니라 자속 파이를 뭘로 나누는 겁니까? 면적 S 혹은 A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A로 해보죠. A. 그러면 자속의 단위는 웨버고요. 그 다음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속 밀도가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그러면은 자석의 세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앞으로 자석의 세기가 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없어 보이고, 자속 밀도가 크다, 자속 밀도가 얼마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더 세련된 구사법이 되게 되는 거죠. 그쵸? 객관적으로 숫자를 딱 알려주게 되니까. 자속 밀도라고 하는 거는 자속 밀도가 크다, 자속 밀도가 얼마다 이런 얘기는 그냥 그 자석의 세기가 얼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게 되면은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자속 밀도, 자석 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쭉 있고 식 3-10에 그런 말이 있죠. 자속 밀도 B는 또 이 원래 식으로는 A분의 파이에 해당하게 되는데 B는 투자율에다가 자기장의 세기를 또 곱한 것과 같습니다. 투자율이라고 하는 게 이 진공의 투자율에다가 B 투자율을 곱하게 된 거 아닙니까? H도 이렇게 된 것과 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속 밀도는 투자율에다가 자기장의 세기를 어떻게 한 것다? 곱한 것과 같다.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자속 밀도를 뭘로 나눈 거? 투자율로 나눈 것과 같다. 또 이런 얘기가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던 장 같아요. 이번 강의가. 가장 많이.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한 문제. 근데 이제 말씀드리지만, 기사나 산업기사 기능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모르고 간다? 라고 하면 얘기가 안 통해요, 거기 가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사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만약에 좀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이렇게 싶으시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 약간 조금, 건성으로 좀 넘어가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전기 기능사는 이게 맥락이,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 이쪽 부분이 맥락이 조금 뒷부분과 많이 연결이 돼 있지, 이 부분은 조금 거리가 좀 멀 수 있으니까, 조금 건너가도 괜찮으시는데, 어쨌든, 이 숫자는 못 외우시더라도 이 의미 뜻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좋은 내용입니다. 77페이지 보죠. 자기 모멘트와 토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모멘트와 토크. 이제 모터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자석을 하나 딱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앵글. 그 다음에 S극. 그러면 NS S극으로 막 무지하게 많은 이 자기력선이 거쳐가게 되겠죠. 그쵸?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자석을 하나 딱 놔보겠습니다. 자석을 어떤 걸 놓냐면은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인 자석을 하나 놔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자석 어떻게 될까요? 딱 가운데를 핀으로 딱 꼽게 되면은 분명히 이거 회전하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까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겠죠. 시계 방향으로,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돌까요? 여기가 N이고 S. 요 모양이 될 때까지 딱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회전할 때의 힘이 얼마냐라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토크라고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회전력이라고 하죠. 회전할 때의 힘. 그러면은 자, 토크는 무엇에 비례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이 양쪽에 있는 자석이 셀수록 돌아가려고 하는 힘은 세겠죠. 그쵸? 왜냐하면은 여기서 만들어내는 자석의 힘이 세니까.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에 책받침을 가지고 딱 이렇게 널찍하니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빗방울이 다 막아서 힘이 많이 가해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세로로 쭉 돌리게 되면요, 빗방울이 하나도 안 맞겠죠. 힘이 많이 안 가해지겠죠. 각도가 어떨수록 90도에 가까울수록 힘들죠. 90도 혹은 270도. 그게 뭡니까? 그게 사인이죠, 사인. 사인은 90도나 270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력은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오는 자기장의 세기 H 암페어 턴퍼 미터의 관계가 있고, 두 번째 이 자기장의 세기와 이 도체가 이루는 그 각도 세타와 관련이 있다. 세 번째, 이 안에 있는 물체의 길이가 길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지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NS의 자석이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더 커진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모멘트라고 해서, 자기 모멘트 M은, 큰 M은 요 자석의 특징, 이 자석이 가지고 있는 M, 자극의 세기와 그 다음에 이 자석의 길이 L을 두 개를 이제 큰 M으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토크는 원래 얼마가 되냐? 토크는 이거죠. 자, 보세요. 이 자석의 세기에 비례하죠. M. 그 다음에 여기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죠. H. 그 다음에 자석의 길이에 비례하죠. L. 그 다음에 사인, 각도가 얼마일 때 최대예요? 1일 때 최대죠. 1일 때 최대가 되는 건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계산기로 하면 나와요. 자, 그런데 ML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자기 모멘트 M이라고 하면 이거는 MH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이 무슨 뜻을 의미하냐?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모터의 원리입니다. 모터의 원리. 내가 만약에 큰 모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된다? 양쪽에 자석을 큰 놈을 넣어야 된다. 근데 자석이 큰 놈이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는 여기가 전자석이에요. I 암페어를 흘려서 N회 감은 전자석입니다. 그러면 자석을 크게 하려면은 전류를 많이 흘리고 권수를 많이 감고, 두 번째 그 안에 있는 자석을 길게 하고 자석을 큰 놈으로 써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길이를 길게 하고서 하는 거는 제한이 있는 거고요. 전류를 많이 흘릴 수 있는 건 제한이 있는 겁니다. 전기를 무작정 많이 넣을 수는 없죠. 구조가 제 주먹만 한데 그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N회. 권수를 많이 감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의 세기를 세게 하는 게 나중에 보다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모터를 만들게 되는 근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죠. 자기 모멘트.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이 부분은 지우고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식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1번. 자력선의 설명 중에서 맞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 딴 얘기하고 있는 거 딱 두 놈 고르고 싶은데, 가번이랑 다번이 서로 딴 얘기하죠. 가번은 N에서 시작해서 S에서 끝난다고 그러고, 다번은 S에서 시작해서 N에서 끝난다고 그러죠. 그렇죠? 가번이죠, 가번. N에서 시작해서 S에서 끝난다. 가번. 2번. 진공 중에서 두 자극 M1, M2를 R미터의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은 F는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진공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원래 이 식에다가 진공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제로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제로 붙이게 되면 되는 거죠. 답은 나번이죠. 나번. R제곱분의 3번. 진공 중에서 같은 크기의 두 자극 1m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단 자극의 세기는 1웨버이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3번. 자, 힘 F는 이렇게 되죠. 진공이면은 여기가 6.33 곱하기 10의 4승 그리고 R제곱분의 Q1, Q2죠. 근데 여기서 이제 Q1, Q2가 얼마냐고 하면은 1m의 거리에서 1웨버라고 했어요. 1m의 거리에서. 1의 제곱분의 1 곱하기 1. 그러면은 이거 그냥 6.33 곱하기 10의 4승. 이 힘이 되겠네요. 그대로. 가봐. 4번. 두 개의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무엇에 반비례하게 되는가? 무엇에 반비례하게 되는 겁니까? 거리의 제곱.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쿨롱의 법칙입니다, 지금. 이게 다 이걸 쿨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5번. 어느 자기장에 의하여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2분의 1로 하려면 자극으로부터 거리를 몇 배로 해야 되는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 힘 F는 이렇게 된다고 했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힘을 2배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2배. 그러면 R 제곱한 게 2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R 제곱한 게 2배. 그러면은 R 제곱한 게 2분의 1배죠. 2분의 1배. 2분의 1배로 하려면은 R 제곱한 게 2배가 돼야 되는데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2배가 되는 거. 그거 뭐가 있습니까? 루트 2밖에 없죠. 루트 2를 제곱했을 때 이게 2가 되는 거니까요. 그쵸? 답은 루트 2죠. 가번. 6번.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어느 것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가? 가번. 투자율에 따라 변화한다. 이건 한 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관련도에. 7번. 투자율의 단위는 무엇이냐? 투자율의 단위 헬리퍼메타. 우리가 헬리퍼메타. HM. 휴먼에 투자한다. HM. 8번.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단위 자극에 작용하는 것 같다. 답은 자속 밀도의 투자율을 곱한 것 같다. 아까 자속 밀도 B는 mu H였었죠. 그럼 자기장의 H는 뭡니까? 자속 밀도를 뭐예요? 투자율로 나눈 것과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자속 밀도를 투자율로 나눈 것과 같게 되는 겁니다. 나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9번. 다음 중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니코, 철망, 아닌 것 답은 백금. 10번. 다음 중에서 자석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 N극과 S극이 있다. 답은 자력선은 N에서 나와 S극으로 향한다. 답은 자력이 강할수록 자기력선의 수가 많다. 답은 자석은 고온이 되면 자력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자석은 고온이 되면 자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 같은 경우는 555도 되게 되면 자력이 완전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자법이라고 해가지고 자력을 없애려면 데우면 됩니다. 11번. 공기 중에서 m 외부로부터 나오는 자력선의 총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가우스 정리라고 했죠. 그쵸? 공기 중, 원래 이게 μ분의 m인데 공기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0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μ제로분의 m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다번. 12번. 공기 중에서 플러스 1웨버의 자극에서 나오는 자력선의 수는 몇 개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가닥수 N은 이게 1웨버라고 했으니까 공기 중에서 1 나누기. 자, 진공의 투자율 계산해야 되겠네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오냐면 이거 7.958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나온다네요. 계산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문제가 여기까지 12번까지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자석에 대한 거 설명 마치고 저희 다음 시간에 이 이후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가 계속 이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조금씩 여러분들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용어를 많이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저게 소나타인지 마티즈인지 여러분 딱 구분 가능하시죠? 자동차. 어떻게 가능하세요? 누가 막 공부시켰습니까? 저 뒷모습 이거 사진 보면서 막 맞추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체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공부가 내 몸 안에 녹아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셔가지고 충분하게 학습하고 모르는 거는 질문하고. 아셨죠? 네,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